이 프로그램은 순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도시교회의 성장에 따른 농어촌 교회의 성장률 감소. 교사가 없고 일꾼이 없고 어린아이가 없는 농어촌 교회. 양측 모두의 공존 방법은 무엇인가? 정성진 목사, 최재호 목사, 김인수 박사, 노덕호 목사 이들이 모여 농어촌 교회와 도시교회의 상생에 대해 논해본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이혜훈입니다. 오늘 토론할 주제는 산업화에서 비롯됐습니다.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농어촌의 많은 분들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향했습니다. 당연히 농어촌에는 사람들이 줄었지요. 이와 함께 모든 문화와 편의시설의 중심은 도시가 되었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소외 현상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과 자본이 있는 곳에 좋은 시설이 몰리는 것, 이거 당연한 논리 아니냐라고 말입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문화시설과도 편의시설과도 비견돼서는 안 될 존재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농어촌 교회들이 존폐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농어촌 교회와 도시교회가 함께 힘을 합쳐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고민해 주실 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거룩한 빛 강성교회 우리 정성진 목사님 나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외토 하늘가 교회 최재호 목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멀리서 오셨죠? 너무 감사합니다. 네. 기독교 대한감리회의 농어촌 선교부장님이십니다. 노덕호 목사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민들레 공동체 김인수 박사님 정말 멀리서 와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직접 체험해 보지 않으면 문제점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농어촌 교회 현재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누가 먼저 좀 시작을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정성진 목사님 해주시겠습니까? 예, 아무래도 이거 전문적인 영역이니까 네. 제가 노덕호 목사님에게 바톤을 넘기시겠어요? 네. 아무래도 우리 농어촌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첫째 교인의 감소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래도 한 10년, 15년 지나면 농촌의 교회들이 이제 존립위기에 처할 것은 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농촌 교회끼리 아마 합쳐야 될 때도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고령화의 문제지요. 농촌 교회를 지금 가보면 거의 뭐 70세, 80세, 90세 이분들이 좀 대다수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다 유학차 도시로 떠났고요. 교육의 열망 때문에 도시로 젊은 사람들이 떠나다 보니까 농촌은 거의 이제 연세 드신 분들만 남아서 교회를 지키는 게 지금의 가장 큰 문제이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목회자의 생계비의 어려움이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감리교회를 따지면 미자립교회, 그러니까 스스로 자립할 수 없는 교회를 가리켜서 미자립이라고 하고 요즘은 그 단어가 좀 뭐하니까 비전교회라는 명칭을 하지요. 이름 참 잘 네, 찾으셨네요. 비전교회가 지금 감리교회 한 40% 육박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헌금으로 인해서 사례비를 받는 그런 시대였다면 지금은 이제 농촌교회 목사님들은 거의 연세에 많으신 어르신들만 남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생계비 조달을 위해서 직접 농산물을 얻는 일까지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뭐 투잡을 우리 목회자들이 해야 하는 것도 법제화해야 되겠다 뭐 이런 말도 나오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저러 우리 농어촌 교회가 그런 교인의 감소 또 고령화의 문제 또 목회자의 생계비의 어려움 이런 부분들로 봉착되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정말 말씀하시는 거 실감이 나는 게 저도 몇 주 전에 무주에 있는 작은 교회를 갔습니다. 한 130년쯤 된 교회라고 들었는데 목사님이 밭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사모님과 목사님이 한꺼번에 두 분 다 밭일을 하시느라고 여념이 없으시던데 목사님들이 정말 생계 유지를 위해서 농사일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게 농어촌 교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최재호 목사님 좀 덧붙여 주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지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밭일을 하는 목사 부부가 저희 부부입니다. 네. 농촌에서 이제 직접 목회를 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역시 재정적인 어려움. 농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부유한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헌금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재정도 많이 힘들고 교회가 재정이 어렵다는 것은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것이고요. 농촌교회가 처해 있는 어려움들을 풀어가기 위해서 무엇인가 해보고 싶어도 재정이 없으니까 할 수가 없고 또 그런 어떤 것을 할 수 없으니까 또 계속 침체하고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 농촌교회 현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농촌에서 목회하면서 무엇인가 새로운 부흥을 꿈꾸면서 이제 다음 세대도 기르고 싶고 또 새로운 프로그램도 하고 싶고 또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것은 많지만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진행하기가 많이 어렵고 그래서 농촌에서 목회한다는 것이 이런 재정적인 문제가 가장 큰 어려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다 도시로 사람이 빠져나가서 일단 교인도 없고 네. 그다음에 또 교인들 중에서도 특히 이제 근로를 하는 젊은 층들은 다 도시로 가버리고 연세 드신 노년들만 계시니까 노년들은 네. 소득이 없으시니까 네. 사실 재정이 교회가 극도로 어려운 그런 사정이네요. 돈도 없고 사람도 없는 게 농촌 교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걱정인 그런 상황입니다. 혹시 또 뭐 여기 더 보태실 말씀은 없으신가요? 뭐 다 비슷한 동일하게 생각이시죠? 이해하죠. 예. 생각보다 이제 여러 어려움에 봉착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이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돈과 사람이 없다는 것. 이거 뭐 얼마나 큰 문제인지 다 실감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렇게 위기에 봉착한 이유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을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것을 좀 짚어봐야 우리가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위기에 봉착한 이유를 누가 좀 우리 또 목사님께 질문을 드리게 되는 것 같은데 목사님 좀 겪어보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농어촌 교회 위기는 이제 농촌의 위기 혹은 어촌의 위기에서 왔다고 봅니다. 네. 농촌이나 어촌, 농어촌 위기는 역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사람들이 도시로 떠나게 되고 또 사람들이 도시로 떠나니까 농촌이 더 살기 어려워지고 또 살기 어려워지고 사람들도 적어지고 하다 보니까 교회 또 위기도 찾아오고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리 저기 목사님 섬기고 계시는 교회도 아주 오래된 역사가 있는 마을이지만 네. 거의 사람이 안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인가요? 네, 저희가 저희 교회가 있는 곳이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남명 조식 선생님이 태어나신 생가지가 있는 그런 교회, 지역이고 또 마을 역사가 700년 된 곳입니다. 한때는 우리 마을에 있는 초등학교가 아이들이 한 600명 정도 됐었고 가구 수도 한 200호 정도 되는 그런 곳이었는데 한 4, 50년 전부터 급격하게 감소가 돼서 이제 초등학교는 문을 닫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마을에 가구 수가 한 20여 호 10분의 1로 줄었네요. 남아 있고 네. 또 70세 이하는 아마 저가 유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아주 그냥 생생하게 와닿네요. 네. 20가구 정도 있는 마을에 70세 이하는 목사님밖에 안 계시는 그런 마을이면 교회가 어떤 모습일지 정말 눈에 불을 보듯이 그려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목사님, 노덕호 목사님도 이런 사역을 하고 계시니까 이 위기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좀 생각이 드십니까? 농어촌 교회도 사실 농촌 경제와 긴밀한 관계가 있죠. 농촌 경제가 열악해지고 농촌 경제가 침체해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농어촌 교회도 큰 타격을 받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한때는 이천에서 경기도 여주 이천에서 목회를 좀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지역은 목장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젖소 돼지들을 키우는 물론 뭐 농사도 짓습니다만 대부분의 마을 분들이 그
그 목장을 경영하는 낙농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이 TMR 사료값이 너무 뭐 높다 보니까 비싸다 보니까 투자 대비 수입이 너무 적은 겁니다. 농산물의 수입이 되다 보니까 농가가 좀 어려워지고 이런 어떤 근본적인 농촌 경제 살리기의 저조 현상, 또 농촌에 대한 관심 부족 이런 현상들이 또 원인이지 않나 싶습니다. 정성진 목사님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문제를? 이 문제가 비단 오늘의 문제는 아니고요. 제가 1983년에 충북 음성군 금왕읍, 금이 왕성한 군이에요. 그래 금광이 우리나라 제일 큰 게 무극광산, 금왕광산이 있었는데 폐광이 됐어요. 폐광이 된 마을이니까 자연히 있는 분들은 다 나가고 이제 가난한 분들만 남은 충북 충남 합해서 제일 가난한 마을이었어요. 그래 거길 제가 일부러 찾아가서 담임 전도사를 했는데 그때에 얼마나 마을이 심각했느냐 하면 180호쯤 된 마을인데 남자들은 알코올 중독자 절반, 규폐증, 진폐증 환자 절반일 정도로 뭐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자들은 혼자 사시는 분들이 절반, 뭐 정신병 있는 분들 뭐 이런 것들이 많고요. 그러니까 교회에 갔더니 할머니 6분이 앉아 있는데 성경을 좋은 성경들을 갖고 있는데 성경을 저한테 보라고 이렇게 거꾸로 놓고 이렇게 있더라고. 글을 몰라서 성경을 거꾸로 놓고도 거꾸로 놓은지 모르시는 정도로 그런 이제 그런 분들을 모시고 경험을 해봤어요. 월 사례비 4만 원, 4만 원 받고 그렇게 벌써 30여 년 전에 시골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점점 심화되고 있는 건 정부 정책에 또 우리 교회 정책에 실패라고 볼 수가 있죠. 이걸 어떻게 살려야 될까 하는 걸 오늘 우리가 한번 머리를 맞대야 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슴이 그냥 무너지는 말씀을 참 걱정이 6분 할머니 6분이 나와 계시는 교회. 네. 목사님 말씀 좀 주십시오. 박사님.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실은 농어촌 교회 문제는 농촌 교회 문제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그거는 뭐 근원적으로 이 산업화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뭐 한때 많게는 한 해에 한 40만씩이 도시로 빠져나가고 인원이 가속화되다 보니까 자연히 농촌은 공동화되고 또 세대가 단절될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죠. 그런 데다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교육의 열망 때문에 오히려 농촌 인흥을 가속화한 그런 또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경제적인 요인, 교육적인 요인 때문에 농촌이 이렇게 어려워졌지만은 저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금은 산업화의 거의 막바지 한계에 와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소외감과 과도한 경쟁 때문에 지쳐 있고 몸이 병들어 있고 이런 비관적인 삶이 만연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100번 생각해도 치유될 공간은 도시 그 자체는 아니다. 그래서 농촌에서 이게 다시 이 후기 산업화의 이 어려움들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의 장이 농촌 아니겠느냐. 그래서 농촌이 갖고 있는 그런 이 건강에 대한 요소, 복지의 요소, 또 생태 환경적인 요소들, 또 무엇보다도 진정한 인간성 개발을 위한 어떤 교육적 잠재력 이런 것들을 우리 목회자와 크리스찬들이 좀 다시 한번 발견하고 접근할 수 있다면 이런 이 큰 문제들을 우리가 마을마다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일 핵심적인 것은 앞에서 문제를 많이 말씀하셨지만은 문제도 보지만 동시에 농촌에서 이제는 농촌의 농촌의 어떤 입장들 또 여기에서 살아가는 리더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태도들, 영성 이런 것들이 변모되기 시작하면 이런 문제 역시 교회 단위로 마을 단위로 저는 개선될 가능성이
결코 어렵지 않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예. 참 걱정입니다. 이제 또 하나 문제는 이제 도시와 농촌 간에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있을 수도 있고 이제 없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방식이 있는지 뭐 물론 교회를 가는 것은 저희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우리를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가는 건데 사람들이 또 가다 보면 그 이외에도 부수적으로 교회로부터 기대하는 것이 또 사람이다 보니까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이제 도시와 농촌 지역 사이에 좀 방식이 좀 다른 게 있는지 있다면 어떤 건지 그런 말씀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가 좀 먼저 하시겠어요? 제가 네. 볼 때는 그 아무래도 농촌 교회, 농촌 지역 분들은 그래도 순수함이 아직도 남아 있지 않나 싶어요. 네. 그래서 제가 목회할 때도 마당 끝에 느티나무가 있었는데 여름이면 그 지역 마을 분들이 와서 수박 먹고 또 느티나무 밑에서 쉬기도 하고 또 교회 화장실도 자주 이용하고 그러니까 농촌 교회는 농촌 분들에게 이렇게 문턱이 높지 않다. 아직도 좀 정겨운 아주 근접한 또 내 집 같은 분위기가 도시교회보다는 더 유익하지 않나 적합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한 예로 지역 분들의 무슨 경조사를 당해도 우리 목회자나 교인들은 뭐 가지요. 가서 참여하고 함께 희로애락을 함께 누리고 그래서 그래도 농촌 교회는 지역 마을과 함께 하나가 되는 공동체로서의 모습이 여전히 남아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도시 교회는 또 사실은 이제 도난 사고도 있고 하니까 문을 딱 잠궈놓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문턱이 높지요. 지역 분들이 그 교회에 나오려면 이제 예배 나오는 등록하는 걸 통해서만 이제 교회를 밟게 되는데 도시 교회의 그 앞으로의 과제는 어떻게 하면 지역 분들과 하나의 지역 공동체로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이게 또 도시 교회의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목사님, 예, 어떻게 제일 보셔요? 중요한 것은 교회는 도시나 농촌이나 마을의 중심이 되는 것이 중요하죠. 지리적 위치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정신적으로 마을 사람들이 언제나 모일 수 있는 곳, 오갈 수 있는 곳. 이제 현대 그것을 전도학에서도 접촉점 전도라고 말하거든요. 회당이 부족하고 마을 회의를 할 때 이제 개방을 한다거나 가령 이제 제가 그 광산촌이었는데 교회를 마을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마을 회의할 때 개방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 술 냄새 팍팍 풍기고 그런데 기분이 엄청 나쁜데 그러나 하여간 자꾸만 당황스러우셨겠어요. 그래도 이렇게 개방해서 사람들이 교회 땅을 밟고 교회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이제 그것이 중심이 돼 가는 거죠. 그 이제 교회에 그때 마을 도서관을 열었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뭐 애들이 와서 그냥 부수고 돌 던지고 뭐 이런 일들이 많았는데 이제 시간이 가면서 아이들의 놀이터가 됐어요. 근데 제 경험으로 교회 마당에 유실수는 심으면 안 된다. 그런 걸 경험한 것은 아이들이 유실수 보면 따니까. 그래서 그거 자꾸만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교회 안에서 유실수는 안 심고. 안 심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무튼 마을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열어야 된다. 문을 열고 마음도 열고. 그런 경험으로 해서 지금 우리 교회는 뭐 교회 안에 미장원도 있고요. 뭐 문화강좌는 100개 이상 하고 있고요. 교회 앞에 마켓이 있어요. 협동조합 마켓이 있어서 가게가 있는 거죠. 뭐 서로 그런 오고 거고. 갈 수 있게. 그래서 자꾸 만나다 보면은 그렇죠. 벽도 없어지고. 이번 주에는 공방을 열어요. 장인들이 만든 거. 그럼 뭐든지 교인들이 만드는 것들, 염색하는 거, 퀼트하는 거, 양초공예 하는 거, 모든 것들 한 것을 전시하고 또 판매할 수 팔기도 있고 하고. 그래서 이제 창업 전 단계로 자기 실현할 수 있는 것.
판로도 개척해주고. 네. 마을 주민들도 이렇게 전시할 수 있도록 네. 기회를 주고. 훌륭한 일을 하시네요. 예, 그래서 갤러리도 커피숍을 해서 네. 커피숍 수익을 전부 이제 장애인들, 세터민들을 네. 위해서 실제로 청각 장애인이 그 커피를 다 타고 이런 타고, 것들을 예. 예, 그런가 하고요. 거기에서 이제 갤러리도 해서 요새 노인들이 그 문화센터에서 배운 그림을 네. 70 넘은 분들이 전시회를 하고 있는데 아주 재밌어요. 예, 이런 것들을 제가 그 광산촌 교회의 경험을 가지고 네. 교회를 오픈하면 힘이 생긴다. 네. 그래서 교회는 마을 중심이 되어야 된다. 네.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도 도시에서도 그런 교회를 하게 된 배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교회의 리더가 참 중요하지요. 네. 우리 어떤 정성진 마음과 자세를 갖고 목사님, 있냐. 제가 아는 정성진 목사님은 그런 일을 하고도 남을 만한 훌륭하신 분이시죠. 정말 이런 목사님이 정말 10분만 더 계셔도. 네. 목사님 어떠십니까? 네, 저는 도시에서 쭉 목회를 하다가 네. 3년 전에 이제 농촌에 들어가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도시에서 목회할 때 하고 네. 농촌에서 목회할 때 하고 그 목회 방식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느껴지시죠? 네. 도시에서 목회할 때는 이제 교인들이 주로 자신의 사생활이라든가 네. 삶의 문제 또 프라이버시 이런 쪽에 이렇게 오픈되는 것을 별로 원치 않고 네. 이제 그런 목회할 때도 그래서 가능하면 사생활 깊이 이제 너무 건드리지 않고. 이제 목회를 했는데 농촌에 들어가 보니까 농촌에는 삶이 그대로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숟가락까지 안 네. 그리고 삶을 도와주지 않으면 그들과 함께 되기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역민들이 어떻게 교회를 바라보느냐라는 것은 교회가 지역 사회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도시나 농촌이나 다 그럴 수 있지만 교회가 지역 사회에 대해서 배타적이면 네. 지역 주민도 교회에 대해서 배타적이고 또 교회가 지역 사회에 대해서 또 마음을 열고 네. 따뜻하게 다가가면 지역 사회에 있는 분들도 교회에 대해서 따뜻하게 마음을 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농촌에 들어가서 저희가 했던 일은 지역 사회에 어떻게 하면 같이 그들의 일원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저희는 농촌 지역이니까요. 농사를 많이 짓고 특별히 벼농사를 많이 짓는 네. 지역이니까 어떻게 하면 이제 다 노령화돼 있으니까요. 네. 벼농사 짓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 부분을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장비를 샀습니다. 네. 그래서 컴바인이라든가 이양기라든가 건조기라든가 이런 걸 사서 이제 마을 분들이 그런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가서 그분들을 도와주고 섬기고 했더니 그분들이 마음을 열어주고 또 교회를 긍정적으로 보아주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참 차이가 있긴 있네요. 예. 박사님은 어떻게 좀 차이를 느끼셨어요? 어떤가요? 뭐 아무래도 농촌은 아시다시피 대부분 노인들이다 보니까 교회에서 접근하는 것은 복지적 차원들이 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도와야 되고 또 이렇게 챙겨야 되고 섬겨야 되는 이런 쪽 리더십이 좀 많긴 한데 그런데 이제 장기적으로 볼 때 농촌이 그것만 해서는 되지 않는다. 농촌은 사실은 이 모든 문명과 도시의 근원이 뿌리가 농촌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산업화의 후기 쪽에 새로운 삶을 생명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라도 농촌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다시 말하면 농촌에서 청년들이 다시 힘을 얻고 땅이 회복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그 어떤 영성과 생명이 도시로 공급되어지고 이렇게 좀 전환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저는 오히려 새로운 농촌에서 리더십이 좀 있어야 되고 그걸 위해서 좀 농촌이 갖고 있는 지금의 부정적인 요소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겠다. 특별히 가난하고 빈곤하고 소외된 분들이 많지만은 오히려 이분들을 섬기는 과정 젊은이 통해서 향후에 북한이 문을 열게 될 때에 북한을 섬기게 되고 또 아시아 아프리카의 이런 빈곤과 선교의 인력들을 현장에서 길러내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는 적극적인 면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농촌의 어떤 눈으로 보이는 농촌 상황의 어려움들만 우리가 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런 면에서는 도시보다 저는 조건이 훨씬 좋다 생각합니다. 예. 상당히 이제 새로운 발상이시네요. 예. 예. 이제 농촌 교회가 도시 교회와 이제 상생을 해야 된다고들 다들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제 그 분명한 이유를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런 좋은 예가 분명히 좀 현장에서도 다 그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보신 사례, 경험 이런 게 있을 것일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먼저 좀 말씀드려. 예. 네. 지금부터 40년 전 네. 우리나라는 농어촌 인구가 85%였고 네. 지금은 6%에 불과합니다. 네. 그러니까 농어촌 교회는 어머니 교회죠. 우리가 모짜리 교회라고 그러죠. 네. 우리 도시 교회는 이양된 교회란 말이죠.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공교회 의식을 가지고 옛날 우리를 길러 보내준 이 농어촌 교회를 도와야 하는 것이 상생의 네. 그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는 이걸 구체적 실천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름에 가장 중요한 행사가 농어촌 봉사 활동을 하는데요. 의료봉사, 미용봉사, 노동봉사, 그다음 성경학교, 네. 그다음에 도배 장판, 그다음 전기 목공팀들이 들어가고 마을 잔치하는 팀이 들어가서 한 200명 이렇게 한 마을을 그렇게 지금 태백에서 3년, 영동에서 3년, 네. 지금 내년에 제주도로 가는데 네. 제주도에 벌써 마을을 가서 협의하고 네. 준비를 하는 팀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나 교인들이 보람을 느끼는지 몰라요. 네. 그다음에 이제 교회에 장터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걸 세웠거든요. 네. 장애인과 세터민을 위한 그래서 이제 직원들이 발달 장애인들이 있고 또 세터민들이 있고 그렇게 해서 15명 직원 중에 10명이 장애인과 세터민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빵 공장, 쿠키 공장 그러면서 이제 시골의 농산물을 받는데요.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11개 교회 공동체, 교회가 마을의 생산 공동체를 묶어서 우리 교회에 이제 그 공급을 하는데 경남, 밀양, 남해, 하동, 함양, 진주 이런 곳에서 올라오는 물건들이 대추, 꿀, 밤, 멸치액젓, 곤달비, 아로니아, 버섯, 복숭아, 곶감, 딸기잼, 우리밀 국수, 국화차, 절임 배추, 매실, 고춧가루, 건멸치, 양파즙, 옥수수, 감자, 나주배, 배즙 이런 것을 하는데 전남 나주, 강원도 화천 그리고 충북 영동 이런 여러 지역하고 11개 지금 생산 공동체를 교회가 묶어서 교회가 우리한테 물건을 공급하기 때문에 교회가 마을에서 힘을 갖게 되고 거룩한 영향력을 갖게 만드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걸 소비해주고 이렇게 지금 연결하고 하는 그런 사업을 앞으로도 계속 확대하려고 하는데 지금 오늘 사전에 목사님 만나 뵈니까 목사님도 우리 교회하고 협의가 있었는데 좋은 게 이게 연결이 안 됐다고 해서 오늘 또 제가 또 하면 되겠네요. 좋은 작물을 여기 하고 있는데 네. 사람들이 거의 모르는 패션 프루이시라고 하는 패션 프루트 전혀 아닌데요. 예. 그 좋은 강남에 열대 오면 과일 엄청 인기입니다. 거기를 생산한다는 거예요. 어머 한국에서도 생산이 되네요. 비닐하우스에서 하는 거죠. 그거 이 열대 어마어마한 과일을. 건데. 강남의 백화점에 오면 엄청 비싸게 팔립니다. 그렇죠. 그걸 예. 내가 듣고 야 이거 우리가 일찍 알았으면 그래 물어보니까 다 떨어졌대. 지금 이제 떨어질 때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전부 연결해 가지고 왜 교회하고 연결을 하느냐면 교회가 마을의 사람들의 걸 대행 팔아주니까 영향력을 갖게 돼요. 영향력을 이게 중심에 세우는 그런 그러니까 역할을 생산 공동체 살리고 교회 살리고 우린 좋은 먹거리 먹고 그리고 장애인과 세터민들을 직원으로 해서 살리는 아니 이제 또 이런 서울에 일들을 있는 하는 교회도 거죠. 또 네. 좋은 원산지 물건들을 싼 값에 공급하니까 교회가 또 중심의 영향력을 회복할 수 있는 그 계기가 이제 되는 거죠. 생명 뭐 네. 살리기 운동, 먹거리 운동 이런 걸 하는 거죠. 아니 저는 이제 정치를 하다 보니까 지자체끼리 이런 일들을 많이 하거든요. 아니 세상 단체가 이렇게 해서 좋은 민인하는 전략을 우리 교회가 왜 못 하겠습니까?
지자체가 이걸로 엄청난 이득들을 보거든요. 영향력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익을 주는 일들을 하는데 교회가 저는 이렇게 굉장히 좋은 롤모델인 것 같아요. 목사님 정말 감사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이제 교회들을 여름에 단기로 성도들이 가서 뭐 도배 또다 뭐 장판 여러 가지 또 목공 이런 일을 해주신다는데 교회 남아 계시는 농어촌교회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사실 장마 때 곰팡이가 쓸어서 도배를 하고 싶어도 못 하실 거 아니에요. 뭐 고장이 나도 고치지도 못하고 이런 거를 도시교회에서 청년들이 와서 고쳐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뭐 별일 다 합니다. 네, 페인트 정말 칠 뭐 이런 거 다. 진짜 하나님이 그 모든 수고에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우리 정성진 목사님 같은 어떤 목회를 도시에서 예.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하셔야 되는데 이걸 널리 알리고 퍼뜨려야 될 것 우리 같아요. 한국 교회가 지나친 개교의 성장주의에 빠지다 보니까 멀리 보지 못하죠. 그래서 아니 이거를 알려야 네. 이런 좋은 롤모델이 있다는 거를 자꾸 알려야 또 하고 싶어 하시는 목사님들이 생길 수 있고 이 좋은 롤모델이 번져가지 않겠습니까? 많이 그래서 파급할 수 저희 있을 것 같습니다. 감리교회는 제가 선교국에서 정책을 맡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그 어떤 것이 좋을까라고 해서 우리 10월 첫째 주일날 농촌 선교주일로 정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가. 그래서 감독회장님이 직접 설교를 작성하셔서 전국 교회에 농촌 선교주일에 맞는 말씀을 이제 보내지요. 거기에 대한 또 부가 자료도 만들어서 송부하고요. 모든 교회들이 다 농촌 선교주의를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뭐 저희들이 앞으로 가급적이면 우리 농촌을 살리는 농촌 선교주의를 10월 첫째 주에 지키자 뭐 이런 홍보들을 하고 있죠. 또 우리 이제 정 목사님이 하시는 사역처럼 정책적으로 우리 감교단이 도농 직거래 운동이죠. 농촌에서는 좋은 먹거리들을 만들고 도시에서는 그것을 이제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도농 직거래 운동을 계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도 농도 생협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인터넷 쳐서 거기에 들어가서 직접 유기농 라면, 유기농 두부, 뭐 유기농 두부 같은 거 이것을 구입해서 사 먹도록 권장을 좀 하고 있지요. 또 더러는 해마다 여름에 우리 도시의 청년들이 도시교회 교사들이 농어촌에 가서 농촌 봉사를 하고 또 이제 여름이면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많이 하잖아요. 근데 농촌교회 스스로가 성경학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교사가 부족하니까. 그래서 도시교회의 교사들이 직접 가서 이틀 3일 성경학교를 이제 해주고 뭐 이런 운동을 실시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더 많이 번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일종의 이제 농촌교회 입장에서는 좀 어떻습니까? 이런 일들이 많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러시죠? 네. 또 어떤 또 다른 일들이 또 필요하신지 좀 말씀도 덧보태 주십시오. 네. 도시교회가 농촌교회를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농촌교회가 도시교회의 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제 상생이 되는 부분인데 도시교회는 농촌교회의 재정적인 문제를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으면 좋겠고 그래서 직거래 장터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좀 활성화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농촌교회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어려움 중에 하나가 인적 자원들, 특별히 예배 드릴 때 반주자나 또 찬양 인도자나 이런 분들이 안 계시니까 예배 자체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도시에 있는 교회들이 그런 예배 자원들을 좀 파송이랄까요? 해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이렇게 해서 사역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농촌교회도 좀 예배에 활력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도시교회가 농촌을 돕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농촌교회도 도시교회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 노후의 문제. 도시교회가 되게 지금 이제 노후의 문제는 되게 도와줄 이제 이렇게 목회하기 참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농촌에 살아보니까 50세 이후에는 농촌이 좋더라고요. 살기가 환경도 그렇고 여러 가지 건강에도 좋고 그래서
교인들이 이제 노후가 되면 네. 도시보다는 농촌에 살 수 있는 삶의 환경들을 농촌 교회가 그런 여건들을 마련해 가면 참 좋겠다. 이제 그런 부분에 도시교회가 또 도움이 되고 그러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또 현대인들이 이제 너무 복잡하고 분주한 바쁜 삶을 살다 보니까 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도시교회는 이제 공간 이제 이 쉼을 적응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농촌 교회는 참 좋은 환경에 있는 교회들이 많거든요. 얼마든지 현대 교인들이 가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먹거리들도 이제 좋은 먹거리들 농촌에서 이제 재배해가지고 그래서 도시에 있는 교인들한테 제공할 수 있으면 서로 그런 것이 상호 도움과 이제 상승이 될 수 있는 좀 방법들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사님, 네. 뭐 앞에서 말씀을 많이 잘 해주셨는데, 그런 이제 이 그 상생을 잘 하는 도시 농촌 교회 협력을 하는 구조를 가만히 보면 농촌에서도 역량이 있는 목사님들이 이걸 잘하시고 도시에서도 역량이 있는 분들이 잘하셔요. 그러나 저의 관심은 그게 아니라 농촌에서도 역량이 있든 없든 그 지역의 면이든 군이든 단위 전체 농어촌 교회를 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 단위의 교회들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지역적 하나의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도 교단별로 지역별로 어떻게 하면 역량 있는 목회자들이나 정보가 있는 분들이 그런 어떤 자원을 독점하거나 유통을 독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할까. 이게 서로 상호간에 좀 이렇게 나누어지고 공유될 수 있다 그러면 훨씬 더 그 경제적인 문제든지 인력 교란이 될 수가 있는데 아직은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런 지역 단위의 어떤 이 접근들은 좀 미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면에서는 지역에서 열심히 하시는 농촌에서 목사님들이 내 교만이 아니라 인근의 다른 이런 좀 교단이 같은 다른 상관없이 함께 이런 정보도 나누고 예를 들어서 뭐 가까이 저희들이 계란을 유정단을 많이 합니다만은 내가 1000개를 팔면 어려운 교회는 한 300개만 해봐라. 그래서 그걸 또 팔루가 없으니까 같이 팔아서 또 주고 열어주고 이렇게 하나하나씩 좀 도와나가는 구조가 향후에는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제안들을 하고 싶습니다. 예. 네, 참 좋은 예들이 현장에서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예들을 더 확산시켜 나갈 필요도 있고, 그래서 도농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이제 교회와 성도가 구체적으로 좀 어떤 노력이 더 추가가 돼야 될지 이런 얘기들을 조금만 더 보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거의 토론이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네요.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도시교회가 주말에 한 구역을 일부러 떼어서 이번에는 뭐 어느 농촌에 가서 예배를 함께 드리고 친교를 맺고 또 이렇게 좋은 시간들을 나누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교회 목회자가 이제 큰 결단을 좀 해야 되겠죠. 네. 이런 부분들도 하는 작은 농촌과 도시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좋은 모습이지 않나 뭐 생각을 또 해봅니다. 네.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도농 상생 이야기를 하면 경제 문제를 이야기를 우선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논의가 거기에서 중단되면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농촌계도 똑같이 돈 따라가고 돈을 써야 된다라는 이런 관념은 저는 어렵지 않느냐.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갈 때에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쫓을 때 고백적으로 자발적 가난과 또 이런 영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듯이 적어도 도시교회든 농촌교회도 이런 어떤 영성들을 천명하고 보여주지 않고서 단순히 우리가 어려우니까 돈 벌어야 된다, 돈 있어야 된다라는 논리 가지고는 지금의 어떤 이 사회적인 이런 관념을 뛰어넘기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목회자가 다소 좀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좀 이렇게 소박하게 살지만은 또 우리가 갖고 있는 내적 역량들을 좀 표현해내는 특별히 그 과정 속에서 사람을 길러내는 이게 지금 준비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대안학교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안학교를 지금 중고등 과정을 민들레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전국에서 다 옵니다. 오게 되면 1년에 여러 차례 수십 차례가 부모들이 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학교나 인근에서 학부모들끼리도 그렇습니다. 농촌에서 길러 온 거 오면 도시에서 온 학부모들이 가져가고 또 아이들은
제일 중요한 것은 한 3년, 6년 있으면서 흙의 중요성, 농촌의 중요성, 또 이 자발적인 가난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몸으로 배우게 됩니다. 공동체적인 중요성. 그러면 이 애들은 이제 나중에 그런 하나의 마을들을 살릴 수 있고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인재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무엇보다 저는 이런 그 교육적 기능들을 활성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이제 중고과정의 대안학교뿐만 아니라 대안대학을 민들레 대안대학을 저희들이 또 준비를 하는데 알다시피 그동안은 우리가 교육을 시키면 시킬수록 특별히 고등교육을 시키면 시킬수록 농촌 떠나고 고향을 떠나고 흙을 떠나고 생산을 다 떠나버렸어요. 그러나 이제는 고향을 지키고 흙을 지키고 농촌을 지키는 이런 분위기를 여건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을 대학을 만들어야 된다. 마을마다 세워야 된다. 이게 안 되면 군마다, 이게 안 되면 도마다로 세워가지고 이제는 정말 땅을 지키고 농촌을 활성화시켜서 인재가 좀 만들어져야만이 지금의 국가적으로 이런 청년 실업이나 많은 복잡한 문제에도 우리가 일조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이제 오히려 이런 교육적, 인적 자원의 확보와 훈련 또 미래를 위한 준비들이 중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목사님. 제 생각은 도시교회와 농어촌교회가 네. 자매 결연하는 운동이라도 좀 벌리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농수산물을 도시교회에 직거래할 수 있는 통로를 늘 교회들마다 열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게 추석과 그 설의 명절에 고향교회 찾아가기 그래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목사님에게 선물 드리면서 격려하는 운동 이런 것들을 도시교회가 좀 펼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아, 정말 구체적이네요. 당장 다음 추석이 있는데 추석부터 저희들이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네. 가서 감사한 건 좀 많이. 목사님 어떠십니까? 네, 저는 이제 도시교회가 지금 부흥을 갈망하고 있고 또 농촌교회도 지금 부흥을 갈망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새로운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는 패러다임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바뀌면 좋겠냐면 농촌교회를 한국교회 부흥의 베이스 캠프로 삼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 안에서 도시교회가 부흥을 꿈꾸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촌교회를 잘 활용해서 도시교회가 하나의 베이스 캠프로 삼고 한국교회를 전체를 부흥시킬 수 있는 꿈을 키워나간다면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농촌에 가서 목회를 해보니까 농촌도 참 좋습니다. 도시교회들이 농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 나간다면 틀림없이 한국교회가 부흥되리라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이야기를 이것으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농어촌 교회와 도시 교회의 간극이 컸던 이유, 이제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도시의 눈으로 해결책과 대안을 제시하려 했던 것은 아닐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포용하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너무 내 기준에서만 바라보고 또 행동한 건 아닐까 하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오늘의 토론이 주님의 역사가 도시와 농어촌 곳곳에서 바로 세워줄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도 함께 노력해 주시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를 논하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영상 선교에 참여하실 분은 ARS 060-800-1111번을 눌러주세요.